빨리 끝내는 강사는 인품 강사, 늦게 끝내는 강사는 미용 강사. 자, 우리가 마을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 중에 기본적인 얘기를 몇 개 짚어볼게요. 시작하면 마을 주민은 다 역량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김선생님 좀 빠져 우리가 할게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 역량이 있습니다. 그 역량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마을 주민의 차별적 참여를 위한 소통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강사의 시간을 뺏고 제가 다 독점을 해서 하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농골을 한번 가십시오. 농골이라는 마을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언가 마을 주민이 학습을 하거나 판단을 내려야 될 일이 발생을 하면 이 마을에서는 전 주민의 집 앞에 다 이걸 붙여요. 전단지를 다 붙입니다. 제 말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전 주민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 주민의 집을 다 붙여요. 그래서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지 않게 참여하거나 안 하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전부 다 알게 해야 된다. 여러분 마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전 주민에게 다 연락하나요? 예,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전 주민이 알아야 된다면 전 주민이 다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 주민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다 나오지 않더라도 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정된 내용을 다시 전 주민의 집에 붙여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구조인 거죠. 대충 해서 뭐 그냥 대충 현수막 2개 걸었는데 뭐 다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유사행위라고 하죠. 유사행위. 진실은 아니고 대충 흉내내고 그리고 나서 왜 주민들이 안 왔지? 주민들이 뭐 관심이 없나? 하고 탓을 주민한테 돌리지. 아닙니다. 주민에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마을에 있는 모든 시설과 공간이 자원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 수업을 가시죠? 제가 아까부터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기를 좀 바랍니다. 학습이란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마을의 경험이 돼야 돼요. 누구의 경험이? 개인의 경험이 마을의 경험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하나의 우리들의 경험으로 인정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이어가야 돼요. 학습하는 거 왜 합니까? 오늘 이 학습 왜 하죠? 여기서 에리트 뽑기 위해서? 아닙니다. 수준이 다른 여러분의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시점에서 동일하게 맞춰져야 되는데 위에 맞춰지면 상향 평준화, 아래에 맞춰지면 하향 평준화입니다. 어디에 맞추겠습니까? 상향으로 가야죠. 네, 상향으로 가야 됩니다. 상향으로 가려면 학습의 평준화를 만들어가는 상향의 평준화를 위해서는 앞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셔야죠. 뒷사람들은 오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뒤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뛰어가야죠.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지. 만나야지. 상향에서 하향에서 상향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눈높이가 같아져야만 여러분의 마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와 눈높이가 같은 시점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이게 들쑥날쑥한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같아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논의가 명확하게 결정선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란이 벌어집니다. 논란이. 왜?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습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수준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같이 가자는 뜻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의식입니다. 마을이 조용하다. 좋은 마을, 나쁜 마을. 나쁜 마을입니다. 죽은 마을이에요. 마을은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은 떠들었고 다투고 논란이 벌어져야 돼요. 이게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만이 힘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용한 마을은요, 특히나 이 농촌 쪽으로 갈 때마다 그런 일이 많아지는데 이 집성촌 마을은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왜? 거기서 떠들었다가는 다음날 엄마한테 난리가 납니다. 애 새끼 교육 좀 잘 시키지 와가지고 떠들고 시달려야지. 어르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해. 안 가. 재미가 없으니까. 놀이하지도 않아. 왜? 가봐야 뭐 여기도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다 빠져버리고 어른들만 매일 모여서 이래. 발전할 수가 없죠. 마을은 시끄러워야 돼요.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게 그 시끄러운 과정 자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풀 줄 아는 것이 가장 건강한 마을의 방식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집요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마을의 성장입니다. 두 번째, 문화는 개개인의 삶속에 있지만 이걸 아까도 계속 공통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어느 마을에 가면요, 이 병 이야기가 아무 문제가 없이 됩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가면 이 병 이야기 꺼내기만 하면 문제가 돼요. 무엇일까요, 그게? 마을에 내재된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 문화에 한번 걸려들면 여러분이 뭘 하고 싶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우리 마을에, 이 마을에 내재된 문화 중에 건드리면 안 되는 것과 건드려서 생길 때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마을은 그런 문화들이 하나씩 다 존재해요. 어디에서는 어떤 말을 쓰면 안 되고 어디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는 마을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집요하게 그 문화에 걸리면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게 폐쇄성 있는 마을들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받아서 풀어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핫도그로서의 역량입니다. 자, 학습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학습하지 않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구조가 별로 없어요. 끊임없이 학습해야 됩니다. 학습은 성장의 원천입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학습하는 방식만 바꾸면 돼요. 저처럼 강사 와서 떠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팀 테이블로 계속 논란을 하고 논의해서 결정된 것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현장을 다니면서 찾아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형식이든 가장 편안한 학습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마을의 학습은 엘리트 학습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상향평등화해서 가야 됩니다. 잘 나가는 마을이요, 처음에는 리더 혼자서 막 치고 나갑니다. 그럼 굉장히 멋져 보여요. 왜? 일사불란해. 리더가 딱 손들면 다 따라갑니다. 얼마 안 있다 보면 리더 혼자 있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마을 많습니다. 마을도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하는 것이 사람과 똑같아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리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구조. 함께 가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40명 있으면 40명의 의견을 다 들어서 가야 될 때와 나 혼자 결정할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혼자 결정할 때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저렇게 혼자 나와 있어요. 천천히 가면 굉장히 늦습니다. 같이 가야 되니까 다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힘이냐면 나중에는 그 힘으로 무엇인가도 해낼 수 있습니다. 사업은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업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성공에 집중하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디어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얘기는 다 묻혀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위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면 실패해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왜? 우리들은 즐겁게 했으니까 같이 다시 하자. 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다 망합니다. 제가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몇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게 테크닉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과정에 보면 지금 제가 여기 걸어놓은 몇 가지는 반드시 써먹어야 될 만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공유경제예요. 공유경제는 원래 우리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품앗이, 구례, 동계 뭐 이런 거 다 있었어요. 이것이 갑자기 어느 날 세계적인 용어로 공유경제 하니까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예전에 다 했습니다. 우리 다 했어요. 품앗이가 뭡니까? 품앗이는 나누는 거예요. 내가 풀을 뽑아야 되는데 나 혼자 풀을 뽑을 수가 없어. 누가 필요해요? 뽑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농촌에서는 옆에 마을에 누구누구가 와서 같이 뽑습니다. 그러면 나는 또 뭘 해줘야 돼요? 그 집에 풀을 뽑을 때 내가 가서 해줘야 되는 거죠. 주고받는 거죠. 도시에서 가능한가요? 도시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요새 도시 사람 농사 짓나요? 같은 걸 하는 적이 없어요. 다 틀립니다.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뭐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품앗이는 어떻게 돼야 된다? 도시에서 품앗이는 다자간 품앗이로 간다. 다자간 품앗이는 뭐냐면 1대1에 네가 나한테 해주면 내가 너한테 해준다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해준 거를 내가 여기다 하고 여기서 여기다 하고 여기서 여기다 하고 이렇게 돌다 보면 다 같이 우리가 주고받는 것을 다 돌릴 수가 있다. 필요한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 경제가 접목되기 때문에 명분단체가 필요해요. 번다. 우리는 자꾸 번다에 집중합니다. 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지 않는다. 자, 아파트에 공동 아파트 문화가 많다면 이런 것들은 특히 도시에서 필요한데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공동기금이에요. 전기료. 우리 집 전기값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 전기가 있잖아요.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에 전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벌어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이런 공동생활에 있어서는 안 쓴다, 안 낸다 이거면 버는 겁니다. 그렇죠? 내 주머니 돈이 안 나가면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아껴 쓰는 거, 공동으로 전기 한번 꺼보는 거. 집단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단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한여름에 내가 써야 될 전기, 다시 말해서 이 더위를 막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거는 다 써야 되지만 등은 다 안 써도 되거든요. 등을 한번 1시간만 끕시다. 다 끌 수 있어요. 이걸 합의만 보면 등을 1시간 끄고 할 일이 뭐 있어? 그러면 나가서 촛불 켜고 같이 놀면 돼요. 아파트 전체 주민이 모여서 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전기도 계산하면요. 그 한 번에 1시간의 전기 그 절약이 어마어마한 공동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는 거죠. 공유의 토대는 재활용이에요. 이거를 다시 쓰지 않도록. 여러분 에너지는요. 우리 모든 세상살이 다 에너지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의자, 이 전기부터 모든 거 다 에너지입니다. 이 탁자, 이 집, 그 다음에 우리들이 나가서 노는 먹는 거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한 번 쓰고 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쓴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니죠. 우리들 후손들의 에너지를 지금 땡겨 쓰는 거죠. 땡겨 쓰는 거죠. 우리가 쓸 양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면 후손들 양을 지금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우리 후손들이 써야 될 에너지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후손들의 목숨줄을 지금 자꾸 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지금 편리한 것만 찾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라는 경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공유의 확산은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옷을 버렸다. 버린 옷을 다시 입는다. 입을 수 있으면 좋지만 입기 싫으면 그 옷을 다시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리폼을 하죠. 그 옷 하나가 오히려 디자인상으로는 새로운 상품이 되죠. 재생산, 상품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라는 건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 재생산을 해서 우리들이 가져갈 때 제일 중요한 정신은 공동체성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하나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공유 경제는 어디에 기반을 둔다? 공동체성에 기반을 둔다. 이걸 전제로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걸 통해서 나오는 또 하나의 문제가 지역화폐입니다. 아까 품앗이 했죠? 다자간 품앗이라는 겁니다. 다자간 품앗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상에서 보는 지역화폐는 그건 착각된 지역화폐입니다. 그거는 마치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사실은 지역화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지역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망 체계입니다. 안전망 체계. 이 안전망 체계가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IMF 때입니다. IMF 때 현금이 없으면 다 죽는 걸로 알았던 시대에 현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게 원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가지고 나오죠?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바빠서 그냥 왔어. 이런 사람 있어요? 몸뚱아리 가지고 나오죠. 나는 바빠서 몸뚱아리 안 가지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가지고 나오죠. 이 몸뚱아리가 나만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여지죠. 그렇죠? 내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일에 쓰여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 갖고 나오죠? 시간을 갖고 나오죠. 어떻게 쓰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남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는 뭐 갖고 나오나요? 살다 보면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 경험은 한번 해본 것들이 내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상대들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 쓸 수가 있죠.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영어를 잘하면 누구를 위해서 영어를 계속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녹익어서 지혜가 있죠.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채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생긴 이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남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이 6가지는 선천적으로 원천적으로 내게도 주어진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돈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데 우리는 다 뭐로 쓰니까 무조건 돈부터 시작해. 안 되면 다 돈 내. 돈으로 해결해. 다 돈으로 합니다. 돈 아니고 아까 그 6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사람 살이가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지혜관계라고 왔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시에서 저것만 하나라도 잘 챙기면 여러분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거나 부동산가 없다거나 이런 것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몇 년 됩니까? 2020년대를 지금 가고 있는데 굶어 죽거나 고독사로 죽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그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어느 도시에서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시민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왜? 본인이 그런 데 관심 두지 않고 자기만 먹고 사느라고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나라가, 그런 세계가,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회 살고 싶어요? 아니라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지역화폐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정 기술입니다. 돈을 써야만 만들어지는 기술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어려운 이웃들이 저런 기술을 통해서 살아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요즘은 많이 쓰여진 데가 주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입니다. 아프리카는 물을 기르러 가는데 먹는 물을 기르러 가는데 3시간, 걸어오는데 3시간, 6시간을 물을 기르러 갔다가 기러와야지 먹을 수가 있어요. 물 안 먹으면.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어느 디자이너가 그걸 아닌 거를 알아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기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그래서 대나무로 탑을 하나 만들어요. 대나무 탑을 만들어요. 그 대나무 탑에 의하면 그곳에 아무것도 설치된 게 없어요. 대나무 탑이 그 대나무 가지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전부 밑에 있는 물통에 향해 있어. 그러면 밤이 되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해요. 낮엔 더웠다가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추워지니까 이 추위의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슬이 생겨서 이슬이 그대로 내려와서 어디에 들어가? 항아리에 들어가. 하룻밤이 지나면 항아리에 먹을 물이 딱딱딱 차요. 깨끗한 물이죠? 참이슬. 그렇죠? 깨끗한 물이잖아. 걸릴 필요도 없어. 그냥 그 물 그대로 이슬을 받은 거 그대로 먹으면 돼.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를 팔지 않고 전 세계에 뿌렸어요. 누구라도 이거를 할 수 있는 돈을 기부하면 그 기술을 누구라도 써서 아프리카 주민들이 물 길러 다니지 않고도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산동네 사람들이 이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로를 개발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난로가 로켓 난로라는 그런 특수한 난로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 적정 기술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도 구미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살아야 될 때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여러분들의 노력과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적정 기술 또는 소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 지금 사건이 터지는데 이게 유럽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국내에서 활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저희 그 부산 센터가 오마이 컴퍼니라고 하는 데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게 이제 곧 들어갑니다. 마을마다.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앞에 입구에 영상이 하나가 딱 걸려요.
키오스라고 하죠. 키오스. 그 영상에 뭐가 나오냐면 텔레비니까 화면이 나옵니다. 어떤 화면? 동네에 엄마, 아빠, 아저씨, 아들이 우리 동네에는 이런 데예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팔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잔치합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이 디스크를 이제 각 마을에다 하나씩 올려요. 근데 여기에 약간의 광고가 들어갑니다. 이거 유지해야 되니까.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기부가 들어갑니다. 이 텔레비의 맨 끝에는 뭐가 있냐면 카드 체크기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방문했던 여러분들의 마을에 방문했던 외부인이 이 마을이 괜찮은 마을이구나. 이 마을에는 도움이 좀 돼야지. 그래서 내 카드권에서 체크 카드에 쫙 긁으면 여기에 내가 필요한 얼마가 이 마을로 기부가 됩니다. 이 기부 문화를 전국으로 좀 확산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부산에서도 대거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미도 그게 시작되면 구미도 오겠죠. 여러분이 필요한 마을에 그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걸 뭐라고 한다? 소셜 디자인이라고 한다. 텔레비인 줄 알았더니 카드 체크기겠네. 네. 그러면 카드 체크기에는 내가 카드를 딱 체크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빵 하나가 우리 마을로 싹 들어오는 게 보여요. 이야, 빵을 내가 보냈네.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죠. 이 사회가 안정성으로 들어가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그 무슨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를 통해서 가있다. 네, 이걸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겁니다. 자,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계속 나오죠. 3D 프린터, 로봇, IoT, 사물 인터넷, 대체 대한에너지, 프로슈머의 세계.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보면 재밌는 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스마트 농장, 스마트팜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스마트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어마어마한 그게 이만한 그 온실하우스 얘기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스마트팜 요즘 100억 히트 치고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네. 요만한 크기에 그 주택의 창문가에다가 걸어놓는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화분에다 키웠던 것처럼 이 작은 네모난 박스 화분들이 스마트팜으로 우리가 집에서 야채를 키우거나 꽃을 키우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스마트 시스템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택이나 창가에 뭐 동네 그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대체 에너지도 이미 기술적으로는 다 개발이 끝나 있는데 한 번에 지금 풀지는 못하고 계속 지금 단계적으로 풀고 있지만 그럼 달라집니다. 마을에 가로등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가로등이 있으면 예전처럼 일반 가로등이 아니라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해서 태양광을 껴가지고 전기로가 마을로 공동기금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 이 보안등과 안전등을 동시에 진행하면 우리 식구의 동네 우리 딸내미가 그 등을 지날 때면 불이 딱 켜져.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앱에 안전 앱에서 우리 집으로 딱 연락이 가. 몇 번째 보안등을 지나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이게 실생활 속의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입니다. 생활 속에서 복잡하고 큰 거 말고 가장 생활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다가 쓰러질 때 생기는 문제예요. 이런 시계 같은 걸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각도가 딱 기울어지면 쓰러진 거예요. 이게 딱 기울어지는 순간 어디로 가냐면 안전망으로 센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119 긴급팀이 투여됩니다.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기력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골든타임을 찾아내는 시간, 타임들을 잘 찾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슈머 세계라는 건 아죠? 이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에도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맞대면 됩니다. 이 수업이 완료되기 직전에라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테이블별로 그것들을 놀이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아이디어나 경험치를 이렇게 조금씩 대보면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의외로 쓰여질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지침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자, 일종의 여행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합니다. 독립적이기 위해 도움을 얻으라. 여러분들은 외부의 힘을 받을 때 우리가 자꾸 의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독립하고 싶으면 빨리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쓸 수 있는 힘을 키우세요. 마지막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정직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마을에서 뭔가를 해낼 때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를 감추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열려 있고 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한 얘기 속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을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변 원장님은 예전에 저희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가 지도자가 되면 저희하고 같이 몇 년을 같이 하셨는데 원장님으로 하시니까 보시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모셨어요. 자,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오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모시기 힘든 교수님들이에요. 이석환 교수님도 굉장히 모시기 힘든 교수님이고 계속 다음 주에 오시는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이면 구미가 37세 굉장히 세종시 다음이잖아요. 그죠? 젊은 층. 그래서 다양한 각계가 지금 분야 지역에서 모시려고 했고요. 자, 변 원장님 계시니까 질문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